사실 신문사들이나 대기업들은 기존 케이블 텔레비전 분야에서 이미 방송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비즈니스 N 등 경제 전문 채널을, 중앙일보는 방송법인인 중앙방송을 통해 골프 채널 등 3개의 케이블을 방송하면서 관련 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뒤처졌던 동아일보도 창간 88주년이었던 지난 3월 신문 방송 겸업 시대를 언급하면서 방송 프로듀서직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신문사 입장에선 당장은 지상파 방송에 관심이 없다 해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언제든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마련된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실제로 거대 신문사들은 그동안 지면을 통해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인지도로 인한 콘텐츠의 신뢰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유선방송망,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해가지고 채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지상파와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 과연 등장했나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새벽 0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그럼 신문과 재벌이 방송에 제한 없이 진출하면 뭐가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공익성의 훼손을 꼽습니다. 특정 신문이나 대기업이 소유한 방송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냐는 겁니다. 소유주의 불리한 보도는 사라지고 선호하는 방송 내용이 전면에 배치돼 결국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자본의 경우는 언론을 통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핵심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제 권력이 언론에 진출해서 일종의 언론의 큰 영향력을 언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 즉 경제와 언론이 유착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여론의 독과점도 우려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상파 진출에 나설 만한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이 지금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지상파를 소유했을 경우 여론을 독점하는 건 불보듯 훤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로 혼맥 관계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재벌 그룹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들과 다른 여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게 자명합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GS, 태평양그룹과 중앙일보 일가는 삼성, 동아일보는 삼성, 경방그룹과 사돈지간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속성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정치권의 영향을 자기네들이 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디어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대기업이 차지하는 위치, 그다음에 정치권과의 역학관계를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친한나라당 성향의 신문과 대기업에게 방송에 진출할 길을 열어줘 결과적으로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미 케이블 방송을 다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방송 보도를 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을 보면 이번 방송법 개정이 단순히 산업 논리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신문도 우호적으로 방송에 진출하게 만들고 대기업도 진출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론 장악하면 그런 여론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여론을 지배하게 되면 다음에도 유리한 정치적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산업 경쟁력은 그냥 하는 소리고.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이 정작 방송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특정 집단들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 앞뒤가 바뀐 일입니다.